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이강인은 22일 파리 생제르맹이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은 왼쪽 대퇴사두근의 부상을 입었다. 이강인은 A매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치료를 받을 것이다라고 공식 발표하며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7월에도 PSG에 이적하며 많은 기대를 받았던 이강인은 이후 프리시즌 첫 경기인 르하브르와의 맞대결에서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후 아시아 투어 일정 대부분을 소화하지 못했는데 이번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다시 한번 결장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사항은 파리 생제르맹 팬 커뮤니티의 글이 이강인의 부상 이력을 제시하며 지난 햄스트링 부상 이후 장기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글입니다. 이강인은 첫 부상 당시에도 계속해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는 PSG 팬들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PSG 팬 계정인 PSG 커뮤니티는 이강인 부상 이력까지 예시로 들면서 르하브르전 이후 이강인이 PSG 부상 저주에 당한 것이 아닐까 걱정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들은 이강인의 부상 이력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는 8경기뿐이라며 특히 2020년 1월 이후엔 단 한 경기도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근거로 제시한 이강인 부상 이력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8월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 문제로 1경기 결장한 후 2019년 11월에 왼쪽 허벅지 앞쪽 부위에 부상을 입어 약 7주가량 결장했는데 이때 7경기를 놓쳤다. 이 부상이 이강인의 처음이자 마지막 장기 부상이다. 이후 이강인은 2020년 12월에 전 세계에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2경기를 결장한 이후 단 한 번도 부상을 이유로 경기를 놓친 적이 없다. 최근 3년 넘게 부상을 입은 적이 없던 이강인이 PSG에 오자마자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에 그들은 이강인이 PSG 저주에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걱정했었다. 하지만 이강인은 지난 부상 복귀 이후 프리시즌 전북 현대와의 경기와 정규 시즌 리그 2경기 만에 다시 부상을 입으며 PSG 팬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데뷔전에서 만점 활약을 보이며 큰 기대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88%, 기회 창출 1회, 슈팅 3회, 드리블 돌파 성공률 75% 등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PSG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경기 후 프랑스 매체들도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데뷔한 한국의 보석이 그의 장점을 발휘했다라며 공격 양쪽에서 매우 활동적이었던 이강인의 가속과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은 그를 PSG 개막전의 기폭제로 만들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리그 1도 PSG 대 로리앙전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인 더 플레이어로 이강인이 선정하며 메시가 남긴 거대한 자리를 채워야 함에도 특히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한때 차지했던 공간을 채우는 걸 즐겼다라며 이강인의 경기력을 호평했습니다. 지난 2라운드 툴루즈전에서는 경고와 함께 비교적 짧은 51분을 소화하고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패스 성공률 79%, 기회 창출 2회, 슈팅 1회, 볼 경합 성공 2회 등으로 공격에서 번뜩이는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프리시즌과 정규 시즌 통틀어 PSG 합류 이후 왼쪽 윙어로 첫 출전한 경기였기에 위치나 움직임에서 어색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왼쪽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파비안 루이스와 패스 타이밍, 동선 등이 가끔 맞지 않으며 공격 흐름이 끊기기도 했다. 프랑스 매체 푼 메르카토는 경기 후 이강인에게 선발 11명 중 가장 낮은 평점인 5.5점을 줬는데요. 매체는 이강인에 대해 매우 활동적이었다. 전반 내내 소유권을 잃지 않고 역습의 속도를 더할 수 있었다. 드리블 기술로 툴루즈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됐다. 그는 PSG의 볼 소유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다. 그는 경기 초반 결정적이고 효과적인 플레이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고 평가했습니다.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단의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느낌이다. 전술의 틀이 확실하게 있지만 선수들의 합이 맞지 않아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다. 팀의 구심점을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마도 반드시 이강인 선수가 중원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중원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며 입을 모으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에서도 같은 의견이었는데요. 프랑스 언론 르 파리지앵은 PSG가 내부적으로 미드필더를 더 영입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만약 마음이 바뀌더라도 PSG는 플레이메이커를 찾는데 며칠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있는 선수단 내에서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엘리케 체제에서 자신감이 있고 엘리케는 그를 아주 칭찬하고 있다. 이강인을 발전시키는 건 엘리케에게 달려있다라며 이강인은 왼쪽 미드필더로 뛰어야 한다. 스페인에서 그는 이 역할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성공했다라며 이강인의 미드필더 출전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푸실도 이강인은 PSG 이적 시장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라며 이강인은 지난 로리 양전에서 오른쪽 윙어로 출전했는데 PSG가 이적 시장 막판까지 미드필더진을 강화하지 못하면 올 시즌 미드필더로 나서게 될 수 있다라고 이강인의 미드필더 기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던 중 뜻밖의 부상 소식이 들리고만 것입니다. 지난 툴루즈전에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교체된 것이 이 부상 여파가 이유였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일단 부상 재활에 돌입한 이강인은 내달 초 열리는 한국과 웨일스의 경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도 모두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강인이 당한 왼쪽 대퇴사두근 부상은 최소 3주에서 4주가 소요되는 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와 회복 여부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장기 부상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무척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초대형 부상이 아니긴 하나 그래도 가벼운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에 손상이 온 것인데요. 보통 한 달가량 치료와 회복 기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올해 5월에도 삼성 라이온즈의 야구 선수 김동엽 선수가 같은 부상을 당하고 한 달 만에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의 부상이 시기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시즌 초반이라 주전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고 창조적 미드필더에 대안이 없어 급하게 창조적 미드필더 영입을 서두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시안게임에 차출이 된다면 또 피로회복과 부상 염려도 있을 것이고 내년 1월에는 아시안컵 차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월드컵 예선도 있습니다. A매치 기간이라 당연한 사항이나 비행거리 등 컨디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리그에서 중요한 초반 일정들이 있었고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1차전, 2차전까지도 못 뛸 수 있는 상황이라 올 수 있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일단 회복 여부에 따라 다시금 공식 발표가 나오겠죠.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길 기원합니다. 마요르카에서 절정의 폼을 보여줬는데 너무 혹사당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모쪼록 빠른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